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3가지 리스크입니다. 내용 구성은 우선 2022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격전 리스크, 생산 과잉 리스크, 정부 보조금 종료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10월 기준 중국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겠습니다. 좌측이 10월 기준이고 우측이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입니다. 여기서 판매량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 판매량입니다. 왼쪽부터 1위부터 15위. 업체, 10월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시장 점유율, 전월 대비 순위 변화입니다. 보시면 2022년 10월 기준 전기차 판매량 1위는 비아디, BYD. 판매량 20.6만 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시장 점유율 37%. 2위는 상해 GM5링, 판매량 4.4만 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 시장 점유율 7.9%. 3위 장안 자동차 판매량 3.2만 대,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 시장 점유율 5.8%. 4위부터 쭉 보시면 광치야얀, 지리 자동차, 너자 자동차, 지루이 자동차, 테슬라 차이나, 9위 사이리스, 10위부터 니오, 리샹, 장성 자동차, 상해 자동차 승용차, 동풍 풍신, 이치 폭스바겐. 우측 2022년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판매량 순위를 보면 1위 BYD, 판매량 135.9만 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 시장 점유율 30%. 2위 상해 GM5링, 판매량 36.9%,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시장 점유율 8.3%. 3위 테슬라 차이나, 판매량 33.5만 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시장 점유율 7.6%. 4위부터 쭉 보시면 지리, 광치야얀, 지루이, 장안, 너자, 샤펑, 장성, 리샹, 링파오, 니오, 이치 폭스바겐, 상해 폭스바겐 등입니다. 10월 기준 판매량만 봤을 때 상위 5개 기업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61.4%, 상위 10개 기업이 74%, 상위 15개 기업이 82%를 차지했고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상위 5개 기업이 56%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기업이 72%, 상위 15개 기업이 82%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유의해야 할 3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격전 리스크. 테슬라 차이나는 판매량 둔화, 재고 증가 등 상황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보험 증정, 가격 인하, 인도 기간 단축 등 일련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도받고 매장 내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8,000유안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8,000유안은 결제 가격에서 삭감 가능합니다. 이어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구매하고 지정 보험사에서 보험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결제 금액에서 7,000유안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부터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모델, 인하 전 가격, 인하 후 가격, 인하 금액. 보시면 모델 3 후륜구동 버전은 가격 인하 전 27.99만 유안, 인하 후 26.59만 유안. 모델 3 고성능 버전 가격 인하 전 36.79만 유안, 인하 후 34.99만 유안. 모델 Y는 후륜구동 버전 가격 인하 전 31.69만 유안, 인하 후 28.89만 유안. 모델 Y 롱레인지 버전 인하 전 39.49만 유안, 인하 후 35.79만 유안. 모델 Y 고성능 버전 인하 전 41.79만 유안, 인하 후 39.79만 유안. 이어서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테슬라 전기차와 해당 보험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고객에게 최종 결제 금액에서 8,000유안 할인하고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4,000유안을 할인했습니다. 또한 11월 16일부터는 모델 3 후륜 구동 버전과 고성능 버전, 모델 Y 고성능 버전과 롱레인지 인도 기간을 기존의 4에서 8주에서 1에서 5주로 단축했습니다. 모델 Y 후륜 구동 버전은 기존의 1에서 4주에서 1에서 5주로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상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이미 110만 대로 확대됐고 올해 1에서 10월 누적 기준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33만 5,351대로 전년동 대비 53.5%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가격 인하한 지 딱 한 달 됐는데요. 대체로 판매량의 뚜렷한 증가를 바꾸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 잠재 구매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기다리는 심리가 있어서 주문을 좀 뒤로 미루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편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중국 자국 브랜드의 선택지가 워낙 많은 반면 테슬라는 기존의 모델 3과 모델 Y 이후 마땅한 신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달 가격 인하를 한 테슬라와는 달리 BYD는 지난 12월 23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 금액은 2,000유안에서 6,000유안, 원화로 37만원에서 112만원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매자에 해당됩니다. BYD가 가격 인상한 원인은 BYD는 아시다시피 원래 이익률이 매우 낮은 데다 전기차 보조금이 연말까지 종료되고 올해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들어 BYD는 지금까지 가격 인상을 3차례 했습니다. 1월에 1,000유안에서 7,000유안 인상했고 3월에 3,000유안에서 6,000유안 인상했고 이번에 11월 23일에 2,000유안에서 6,000유안 인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BYD 판매량은 139.7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는데요. 올해 가격 인상은 판매량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전기차 업체는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30개 이상의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인상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특히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탄산 리튬 가격의 급등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달 가격 인하를 한 것은 올 하반기 들어 판매가 둔화돼서 연말까지 판매를 빨리 늘려야 한다는 점도 물론 컸지만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점도 말해줍니다. 테슬라 3분기 실적 공시에 의하면 차 한 대당 순이익이 6.9만 유안이라서 가격 인하할 여지는 아직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업체는 슬슬 움직이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일리스라는 전기차 업체가 화웨이와 협력해서 만든 원지, 영문명은 AITO, 원지에라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는데요. M7 기본 모델 가격이 31.9만 유안이라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 버전 가격 인하 전 가격에 근접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 후 원지에는 즉시 8,000유안 보험료 증정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샤오펑은 일부 재고 기간이 오래된 모델에 대해 특별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다소 의외로웠던 점은 벤츠인데요. 테슬라와 가격대가 전혀 겹치지 않고 벤츠는 가격대가 테슬라보다 훨씬 높죠. 벤츠가 지난 11월 16일부터 전기차 모델 중 EQE와 EQS에 대해 가격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EQE는 기존 가격이 47.8만 유안에서 53.4만 유안인데 5만 유안에서 5.07만 유안 인하했고 EQS는 기존 가격이 84.5만 유안에서 131.4만 유안이었는데 20만 유안에서 22.96만 유안을 인하했습니다. 인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일 벤츠 주가는 5%대 하락했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가격 인하한 이유는 한마디로 판매량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 EQC, EQB, EQA 모델의 판매량은 각각 3,057대, 3,918대, 3,272대로 월 평균 판매량은 300에서 400대에 불과했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인 EQS는 판매량이 987대에 불과했습니다. 프리미엄 내연차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잘 나가던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체면이 많이 꺾인 게 사실입니다. 10월 테슬라 가격 인하 발표 후 중국 승연회 비서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승연회는 승용차 정보 연석회의 약칭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산업 정보 분석 기관이고 영문 약칭은 CPCA입니다. 승연회 비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전기차 업체들의 광범위한 가격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만약 올 연말에 가격 인하한 후 내년에 보조금이 없어졌다고 다시 인상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피동적일 수 있고 판매에 불리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특히 신세력 기업들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기업이 많아서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했다고 해서 다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인상하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있고 가격 인하하면 재무제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브랜드 파워, 제품 경쟁력, 방대한 판매량이 있는 기업이어야 가격 인상을 해도 딱히 손상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테슬라 가격 인하 후 모델 Y의 최저 가격이 30만 유엔을 하회했고 11월에 인도받은 고객들은 추가로 8천 유엔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만 유엔에서 30만 유엔 가격대의 전기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해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가격 인하든 인상이든 다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근 테슬라의 가격 인하, BYD의 가격 인상과 같은 이런 암투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감히 함부로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대부분 업체들은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중국 전기차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가격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현지 업계 코멘트를 쭉 보면 가격전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023년 유의해야 할 리스크 두 번째, 생산 과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신세력 업체들은 아직 생산 능력 문제로 낑낑거리고 있었고 전통 내연차 업체들은 우유부단 관망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BYD는 2021년에 가격대가 10만 유엔대에서 20만 유엔대인 송 모델, 진 모델, 당 모델의 BMI, BMP 등을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연이어 출시했는데 당시 시중에는 유사 제품이 딱히 없어서 BYD가 독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YD는 또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일반 부품들을 포함한 대부분 부품을 자체 공급하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어서 타사 대비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에는 상황이 아마 점차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상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과거 초기에 20만 대 미만에서 지금은 이미 110만 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기차 신세력에 속한 니오는 강회 공장의 생산 능력이 지금 30만 대에 달한 데다 계획 중인 신공장은 생산 능력이 100만 대라고 합니다. 샤오펑과 리샹도 생산 능력이 다 20만 대를 넘어섰고 공장 확장 또는 신공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신세력에 속한 사일리스, 느자, 링파오 등은 2022년 올해부터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현재 생산 능력은 다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전통 내연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광치야안, 상汽非凡, 통용50,北汽蓝谷, 동펑란투, 지리지크, 장안센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 내연차 업체인 volkswagen, 벤츠 등도 전기차 분야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공장을 개조하거나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BYD도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공장이 10개 있는 데다 해외는 지금 태국에서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YD의 생산 능력은 올해 305만 대에 달했고 2023년에는 44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2021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333만 대이고 2022년 판매량은 1월부터 10월 누적 판매량이 지금 528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2년 연간 판매량은 600만 대 이상에 달할 것이므로 2022년 연간 증가율은 9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증권, 평안증권 등 중국 현지 기관들의 2023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900만 대에서 950만 대라서 2023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3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전망치는 내년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내년은 전체적인 생산 능력은 더 확대될 거지만 판매량 증가율은 올해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중국 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미 2019년 7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과도하게 분산돼 있다. 하나는 생산 과잉이 심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중국 공신부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 기업들은 크고 강하게 돼야 한다. 지금 전기차 분야는 기업 수가 너무 많고 작고 분산된 상황이다.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격려해 산업 집중도를 보다 더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 전기차 발전에 대한 열정이 아주 높은데 이는 전기차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지만 동시에 전기차가 기술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인지해야 하고 자원은 가급적 시장화, 집중화되어야 하고 분산을 방지해야 한다. 승연회도 최근 이렇게 경고한 바 있는데요. 내연차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생산 과잉도 방지해야 한다. 승연회가 2022년 초에 발표한 2021년 중국 승용차 생산 능력 문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말까지 중국 전체 승용차 생산 능력은 총 4,089만 대로 가동률이 52.47%, 2021년 전기 승용차의 판매량이 332.6만 대이고 생산 능력이 569.5만 대이므로 가동률은 58.4%. 가동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보면 가동률이 정상 범위가 79%에서 83%, 90%가 넘으면 공급 부족, 79%보다 낮으면 생산 과잉이고 통상 자동차 가동률은 60%보다 높아야 정상입니다. 승연회는 2025년까지 중국 전기차 생산 능력은 총 2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이어서 2023년 유의해야 할 리스크 세 번째, 보조금 종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격전 리스크, 생산 과잉 리스크 외에 보조금 종료도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됩니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이론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텐데 하나는 소비자가 돈을 더 대거나 또 하나는 전기차 업체가 가격 인하를 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죠. 한편 전기차 구매세 면제는 2023년 말까지 종료됩니다. 이 그림은 2016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중국 국내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인데요. 파란색이 생산량, 주황색이 판매량입니다. 보시면 2016, 17, 18, 19, 2019년 전까지는 신흥산업이 가져야 할 적당한 증가율을 보이면서 점차 늘어나는데 2019년만 보시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7월부터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19년 한 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2019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전기차 보조금이 2018년에 비해 50% 삭감한 게 가장 컸고 또 정부가 내연차 탄소 배출 표준을 상향 조정해서 상향 조정 전 기준에 해당되는 내연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해주지 않게 되면서 상반기에 많은 내연차 업체들이 저가 판매를 대량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를 일부 차지했고 또 당시 집값의 고공행진도 전기차 구매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급성장세가 시작되는데요. 원래는 보조금을 2020년 말까지 지급하고 종료하려고 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보조금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초기와 중기에 있어서 보조금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북재경대학 산업조직과 기업조직 연구소의 논문에 의하면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보조금의 기여도는 29.7%에 달했고 2017년 1월에 보조금을 삭감했을 때 기여도가 마이너스 78.9%로 떨어졌고 2019년 3월에 추가로 보조금을 삭감했을 때 기여도가 마이너스 15.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마다 경제력과 구매 성향이 달라서 기여도가 얼마인지 일괄적으로 수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전기차 발전 초기와 중기에 있어서 한 29.7%는 차지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지 이미 12년이 됐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 당시 보조 금액은 한 대당 최대 5만 yuan에서 6만 yuan이었는데요. 순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만 yuan이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5만 yuan이었습니다. 원화로 940만 원에서 1128만 원에 해당되죠. 그 후 2017년, 18년, 19년 몇 차례 거쳐서 점진적으로 삭감하면서 2022년 현재 기준 보조 금액은 이미 순수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9,100yuan에서 12,600yuan, 원화로 171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800yuan, 원화로 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올해 기준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는 2010년에 한 5분의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10년에 한 10분의 1로 많이 줄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있어서 물론 보조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미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시장으로 발전해서 향후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성장성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종료가 전기차 판매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내년 상반기 또는 한 해가 지난 후에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구매 심리에는 많게든 적게든 영향이 있겠죠. 보조금과 관련해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그동안 중국 정부가 10년 넘게 자동차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왔는데요. 그중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도 많은가 하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판매를 꾸미는 일부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산업투자 과열 현상이 초래되면서 전기차 업체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향하는 업체든 수량이 점점 방대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전으로 가면서 이익률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몇 년간 계속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가격전 리스크, 생산 과잉 리스크, 정부 보조금 종료 등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계속되는 건 분명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올 들어 찐중투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전기차 관련 질문에 제가 항상 답글로 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의 전기차주들이 대부분 2020년부터 본격 상승한 후 지금은 2022년 11월 24일 즉 전기차주들이 본격 급등한 지 이미 3년 차라서 모멘텀 약화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쭉 말씀드린 향후 중국 전기차 시장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리스크, 가격전 리스크, 생산 과잉 리스크, 보조금 종료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개별 기업의 경쟁력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전제가 중국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입니다. 끝으로 전기차주, 자동차주 몇 개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간은 모두 2019년 1월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BYD 심천 종목 2019년, 20년, 21년, 22년 BYD 홍콩 종목 2019년, 20년, 21년, 22년 장안 자동차 2019년, 20년, 21년, 22년 장성 자동차 상해 종목 2019, 20, 21, 22 장성 자동차 홍콩 종목 19, 20, 21, 22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 2019, 20, 21, 22 니오 19, 20, 21, 22 샤오펑 2020년 8월, 2021년, 22년 리샹 2020년 7월, 2021년 1월, 2022년 이어서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업종 지수 1, 19년, 20년, 21년, 22년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업종 지수 2, 2019년, 20년, 21년, 22년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